안녕하세요, 앙슈입니다. 이번 영상은 BMW 290 328i 점화 플러그 교환 영상입니다. 작년쯤인가요? CCV 다이어프램을 확인하면서 점화 플러그도 탈거해서 점검했는데 팁 부분에 이물질도 꽤 껴있었고 도기 부분에 변색도 보여서 시간이 난 김에 교환해 보았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마지막 교환으로부터 5년 3만 km 정도 사용했습니다. 부품은 OEM인 보쉬 제품으로 준비했고요. 6개의 배송비 포함 6만원 정도에 구매했습니다. 작업에 필요한 공구는 먼저 16mm 점화 플러그 전용 소켓이 있습니다. 일반 복스보다 벽면이 얇고 안쪽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점화 플러그를 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차종마다 사이즈가 다르니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전용 소켓은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지만 일반 소켓을 쓴다면 점화 플러그를 꺼낼 때 자석 공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유니버셜 조인트입니다. 작업 매뉴얼에 유니버셜 조인트를 쓰지 않으면 공구의 진입 각도가 어긋나서 도기 부분에 파손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그런 경우는 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라쳇과 연결대입니다. 점화 플러그 관련 공구는 모두 8분의 3인치 사이즈입니다. 그 다음 토크렌치도 있어야겠죠. 규정 토크는 30Nm인데 이건 25Nm가 최고값이라 임기응변에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작업을 위해 에어컨 필터 카울을 분리해야 하기 때문에 8mm 나사를 풀 수 있는 공구와 엔진 뷰티 커버 나사를 풀 5mm 육각 비트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의 고착 방지제도 사용할 건데요. BMW 정비 매뉴얼에는 윤활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저는 그냥 사용하겠습니다. 윤활제를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주된 이유는 오버토크 때문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비할 때 항상 도움이 되는 조그만 일자 드라이버와 자석 공구를 준비했습니다. 작업은 에어컨 필터 카울을 미리 분리해 놓은 상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328i 점화 플러그 작업은 생각만큼 어렵지는 않지만 주의해야 할 부분은 있습니다. 5번 플러그 위쪽으로 스트럿바가 지나가서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유니버셜 조인트하고 연결되는 다양한 길이로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점화 플러그를 풀어내면 엔진 내부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물질이 실린더로 들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뭐라도 떨어졌다 하면 그냥 바로 정비소로 견인해야 합니다. 먼저 엔진 커버를 탈거해 줍니다. 나사 4개로 고정되어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앞쪽 2개의 볼트만 체결해 두었습니다. 두 번째 볼트를 풀다가 볼트가 떨어졌습니다. 이 차는 하부가 전체적으로 언더커버로 덮여 있어서 볼트가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석 공구를 준비해 갔지만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서 다음 언더커버 분리 시에 찾기로 합니다. 자가 정비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특히 중요한 볼트를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점화 코일의 커넥터를 분리합니다. 공간이 없어서 커넥터가 잘 안 빠지는 것도 있는데 점화 코일을 들어 올리면 자연적으로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넘어가도 됩니다. 점화 코일은 연결대나 드라이버 같은 걸로 터미널 클립 구멍을 통해 들어올리면 쉽게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점화 코일을 다 탈거하고 점화 플러그 홀을 점검해 줍니다. 혹시나 오일이 샌 흔적은 없는지 이물질은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컴프레셔가 있으면 한 번씩 불어내 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으니 혹시나 플러그를 풀면서
실린더로 떨어져서 문제가 될 만한 건 없는지만 봐줍니다. 이제 점화 플러그를 풀어줄 건데요. 녹화 버튼을 누르는 걸 깜빡해서 라쳇으로 처음 풀어주는 부분을 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라쳇과 연결대, 유니버셜 조인트, 그리고 전용 소켓을 사용했고요. 5번 실린더의 경우 점화 플러그 구멍 위로 스트럿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만 짧은 연결대를 사용했습니다. 이제 점화 플러그를 모두 탈거합니다. 1번은 조금 이물질 같은 게 쌓인 게 보이고요. 간극은 아직 양호한 것 같지만 독이 아랫부분에 갈색으로 변색이 좀 진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부하가 좀 많은 것일까요? 정확한 이유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2번) 플러그입니다. 3번, 4번, 전체적으로 독이 쪽 갈변은 공통적으로 보였습니다. 5번, 마지막 6번입니다. 신품 플러그에 고착 방지제를 조금씩 발라서 준비해 놓았습니다. 점화 플러그는 되도록 처음 조립할 때 손으로 체결을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업 중에 혹시나 이물질이 실린더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 줍니다. 이제 플러그를 규정 토크로 조여줍니다. 규정 토크는 30Nm인데 이 토크렌치 최대 토크 값이 25Nm여서 딸깍 소리가 난 후 약간 더 조여주는 방식으로 해주었습니다. 큰 사이즈 토크렌치가 있긴 한데 50Nm 이상 정도에만 쓰는 거라 점화 플러그 조일 때는 조금 부담스럽네요. 중간치에 적당한 토크렌치 하나를 사야겠습니다. 점화 플러그를 모두 규정 토크로 잘 조였으면 이제 분해의 역순으로 점화 코일을 조립해 줍니다. 코일은 끝까지 잘 안착이 되었는지 신경 써서 장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커넥터를 연결해 줍니다. 커넥터가 끝까지 잘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저는 작은 일자 드라이버를 사용합니다. 커넥터와 클립 사이에 작은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드라이버를 넣고 커넥터를 밀어주는 겁니다. 이제 그나마 나사 2개로 고정되어 있던 엔진 커버를 나사 1개를 잃어버리면서 나머지 하나로만 고정해 줍니다. 에어컨 필터 카울을 다시 설치하면 작업은 완료됩니다. 시동을 걸고 작업이 잘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가끔 점화 코일이나 점화 플러그 작업을 하고 오히려 부조가 생겼다고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품에 문제가 없었다면 대부분 점화 코일이 제 위치까지 설치되지 않았거나 점화 코일 커넥터가 제대로 연결되지 않았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